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본베스트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전문의 모시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많이 받으시죠? 건강검진 받으시면 아마 건강검진 결과 받아볼 텐데 여러 가지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비만, 흡연, 음주,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든가 또 효율적인 건강검진 또 스트레스로 인한 관리라든가 건강관리 관련해서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베스트 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전문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건강검진. 요거, 예.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두려워서 건강검진을 자꾸 미루는 분들도 있는데,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한 번씩 받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 국가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경우는 정말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그 정도 주기를 하시면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나 안 그러면 이렇게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특별히 이제 장기에 이렇게 좀 기능이 안 좋은 부분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도를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자꾸 미뤄가지고 네. 연말에 검진이 몰려서 네. 검진하는 기관에서도 좀 힘들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지금같이 이렇게 좀 연초에 찾아가시면 좀 한산할 여유롭게 때. 네. 내 원하는 날짜에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건강검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또 그 내시경들도 위내시경이라든가 대장 내시경 이런 것도 힘드니까 여전히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또 사전에 검사하기 전에 먹는 약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네. 또 부담스러워서 네.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 제가 요 근래 가슴 있는 쪽하고 갈비뼈 있는 쪽에 조금 약간 통증 이렇게 좀 비슷하게 오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런 거죠? 그게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증상인가요? 아니면 움직일 때 생기는 증상인가요? 좀 앉아있을 때도 조금 약간 통증이 있고요. 네. 좀 걸어 다닐 때도 약간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생긴 통증이에요? 한 2, 3일 됐어요. 2, 3개월 됐다고요? 아니, 2, 3일. 2, 3일? 네. 그 가슴이라 말하면 이제 유방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 만져지는 건 없으세요? 그쪽 부위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가끔 좀 그러다가 괜찮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분이니까요. 네. 건강검진을 시행하시는데 만약 유방 쪽에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요. 보통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은 왜 이렇게 엑스레이 검사 이렇게 네. 유방을 눌러서 찍는 그 엑스레이 검사만 시행을 하는데 그렇게 뭔가 증상이 있을 때는 유방 초음파도 같이 좀 받아보시면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2, 3일밖에 안 됐다고 하시니까요. 조금 지켜보시고요. 계속 그러시면 유방 초음파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통증이라면 통증 증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아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프신지 통증도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약간 이렇게 조금
기분 나쁘게 좀 찌릿찌릿하다고 그래야 될까? 좀 그렇게 그 정도, 되거든요. 예. 만져지는 건 없고, 그냥 찌릿찌릿한 느낌. 네. 네네.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뭐 근육이나 이런 신경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쪽에도 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드물지만 뭐 이렇게 뭐 종양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2, 3일밖에 안 됐다고 하시니까요. 조금 급하지는 않고요.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계속 증상이 그러실 때는 한 번쯤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가슴 알았습니다. 초음파 검사까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건강검진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라든가 또 몸에 이렇게 좀 느낌이 안 좋고 어딘가 좀 아프고 또 뭐 궁금하다 하시는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제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많이들 이제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있다고 하는데 혈압이 낮을 때도 있다고요. 고혈압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또 고혈압인데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혈압은 보통 이제 170, 180 막 이렇게 많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보통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검진을 하다가 이렇게 혈압이 있다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혈압은 하루 중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일중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올라갔다가 또 오후 되면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밤에 혈압이 제일 낮고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고혈압을 진단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화장실 정도는 다녀오고 아침 식사하기 전 그때 보통 잰 혈압을 기준으로 고혈압을 진단을 하고요. 그 위의 혈압, 그 수축기 혈압 140, 밑에 혈압, 이완기 혈압 90을 기준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2번 이상 계속 높을 경우에 그때 저희가 고혈압을 진단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꺼리게 되죠.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렇게 약을 안 먹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신체상의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 받고 계속해서 말씀 네네. 듣겠습니다. 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급체 같은 게 자꾸 느껴지고 그래서 뭐 응급실도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그 내시경 검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내시경 결과가 그 뭐 조직을 좀 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위는 좋고 뭐 그런데 거기 좀 염증이 있어서 조직을 검사했는데 그 엽서가 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 뭐 내원해라 뭐 병원에 다른 병원에 가라 이런 건 안 써 있고요. 네. 십이지장이 조금 부어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왔는데 그것도 병원에 내원해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되나요? 아까 들으니까 뭐 초음파 검사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장기는 초음파로 하는 건가요? 검사를? 아니요. 그 12지장은 저희가 내시경, 위내시경을 하게 되면요. 네네. 12지장까지 들어가서 12지장을 봅니다. 아, 그래서 네. 아마 뭐 12지장이 염증이 좀 있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 것 같고 조직 네. 검사한 부위는 뭐 위 쪽에서 했는지 12지장 쪽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조직 검사 소견이 적어도 나쁜 그러니까 뭐 암세포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없. 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셔도 되고요. 혹시 네, 네. 지금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그때 내시경하고 거기서 위험이 조금 있다 그래서 한 2주치 약을 정하고 그걸 지금 복용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하시면서 경과를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 약을 드시고 음식도 좀 조심을 하시고 맵고 짜고 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과식도 피하면서 좀 네네. 2주 정도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약 먹을 동안에는요. 네네. 그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병원에 그렇죠. 계속 그 증상이 내원하는데. 있거나 예, 그럴 때 이제 다시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그게 뭐 위가 그런 줄 알고 자꾸 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위 내시경을 했는데 위는 뭐 전혀 이상이 없겠다 해서 다른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저거를 받았거든요.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뒤에
관장인가 그거 받고 이렇게 했는데 뭐 사진을 찍어보니까 방광 쪽하고 그 대장 쪽에 약간 염증이 생겨서 그러니까 장염이 약하게 생겨서 그래서 그랬던 모양인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대장 내시경도 하려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이유 결과가 그 나왔더라고요. 집으로 통보해서. 아, 네. 그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네네. 뭐 체한 듯한 느낌 그거는 보통은 그 좀 상부 그러니까 위나 안 그러면 뭐 식도 안 그러면 때로는 뭐 심장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위 내시경 검사에서 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네. 나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시경상 보기에는 괜찮지만 기능상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결과를 보내주신데 거기 좀 써있더라고요. 간단한 뭐. 근데 그거는 간단한 이제 위, 뭐 내시경상의 식도염 소견이지 내시경은 네. 깨끗한데도 그 네네. 소화기계통에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은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 다시 한번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럼 그 식도염이라는 거는 그 꼭 내시경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또 네, 초음파가 내시경으로 하는 보는 건가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한 뭐 그런 식도염 네네. 그렇죠. 그거는 됐다고 내시경으로 예,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소견입니다. 그럼 다시 또 내시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번에 했던 걸로. 네. 그럼 약을 복용하라. 네네. 그인가요? 네. 네. 천상 이제 이 약을 다 먹어보고 병원에 또 내원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네. 아이고, 빨리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궁금한 게 풀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본베스트 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전문의 모시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먼저 주셨죠.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건강검진 프로 가끔 듣는데요. 네. 뭘 질문을 해야 될지 사실 몰라서 질문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머리 부분 건강검진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아, 네, 있죠. 네. 혹시 뭐 머리 쪽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뭐 이렇게 아파요. 아프고. 두통이 자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두통이 없었는데 자주 아프고, 그 다음에 매식겁고, 네.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손이 붓고. 손이 붓고. 그래서, 이제 머리 쪽으로 만약에 건강검진을 하시려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검사들은 이제 머리 MRI 검사, 그 다음에 그 머리 쪽 혈관을 보는 MRA 검사, 그 검사들이 좀 대표적인 검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 쪽도 CT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MRI가 좀 더 정확하고 그래서 비용도 좀 더 비싼 편입니다. 비용이 비싸다며요. 네네. 보험이 안 되나요? 네네네. 보험은 만약에 이게 요즘 그 MRI가 증상이 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두통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을 경우에는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진료를 받고 보험을
한번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이 보니까 입원을 해야지만 보험이 되더라고요. 실비 같은 뭐 그런 뭐 것도. 실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네. 의료 급여 보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제가 병원에 잘 안 다녀가지고 뭐 보험이 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증상이 그러시다면 한번 네네. MRI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머리 MRI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그 혈액 검사에 두 가지를 좀 여쭤보려는데요. 네. 그 HDL의 그 변동이 너무 심해서 HDL. 예. 예, HDL 변동. 네. 예, 그다음에 중성지방치에 되는데 네. HDL이 문제고 작년 12월 1일 날 38. 네. 또 올 2월 5일 날 53. 또 3월 12일 날 45. 네. 네, 이렇게 변동이 심한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원인이 뭐에 있을까? 일단 이 검사는 다 한 기관에서 검사하신 건가요? 38은 신경과에 가서 다른 문제로 했더니 나왔고요. 네네. 2번은 내과 한 기관에서 했고요. 한 기관에서 했고. 예. 네네. 사실은 일단 앞에 그 38하고 뭐 40, 50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그 일단 기관이 이제 틀리면 아무래도 이제 검사를 수탁하거나 검사를 하는 기관도 조금 틀려지면서 조금의 오차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HDL이라는 숫자 이 값도 이 정도 범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컨디션, 내가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잠을 얼마나 잘 자느냐, 내가 음식을 어떤 걸 먹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약을 내가 어떤 거 먹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정도 수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중성지방이요. 예. 그 아까 그 신경과에서 검사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서 다른 문제로 했더니 488이 나왔어요. 네, 488. 너무 높다, 이상하다, 네. 150 이하에 되는데 그래서 이 필딜소프라정이라는 거를 복용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2월 5일 날 그 다른 그 내과에서 했을 때 95. 네. 그러니까 아주 정상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약을 끊고 했더니 네. 3월 12일 날 한 달 한 반 후에 네. 116. 116. 예. 네. 그렇게 원래 이제 중성지방은 수치가 잘 왔다 갔다 하는 수치이고요. 예. 처음에 이 488은 혹시 식사하시고 검사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식사를 하고 했어요. 네. 그래도 488이란 말이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할 때 보통 공복에 오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런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 특히 콜레스테롤 중에 이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식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값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복에 저희가 그렇게 검사를 받으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약 드시고 95, 그다음에 약 끊고도 116 나왔다는 거 봐서는 중성지방 수치도 괜찮은 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을 끊고 한 달 좀 넘게 지나서 116이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면 정상 범위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지내셔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십니다, 어르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합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상담 좀 하려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한 2달 전에 했거든요. 네. 근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 한 보름 한 달 전쯤에 제가 신경을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잠 못 잘 정도로. 네. 그러고 나서 식욕이 뚝 떨어지고 네.
변이 뭐 설사에 가까울 정도로 묽고 네. 가끔 배가 꼬록꼬록하고 네. 그런데 이게 신경성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기능성인지 그게 어떤 건지 좀 한번 자문을 좀 구하려고 네네. 전화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좀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네네네. 신체 그렇습니다. 기능이 좀 떨어진 건 맞으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예.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 못 자면 누구나 네네. 식욕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런데 예. 거기에다 더해서 지금 장 쪽에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요거는 이제 좀 더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장에 예를 들면 뭐 그런 어떤 뭐 이렇게 균의 그 어떤 네네. 대장균의 균형이 좀 깨어졌거나 네네. 안 그러면 그런 어떤 장의 이렇게 하여튼 그 면역력이나 이런 것이 약해지면서 지금 증상이 예, 좀 예. 나타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잠을 잘 자고 그다음 스트레스를 네네. 줄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쉽지 네네. 않은 상황이라면 네. 병원에 가셔가지고 네. 뭐 약물의 도움을 조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좋은 약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쓸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네네. 그럼 이게 신경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 내과로 가야 되는 건지 네. 가정의학과나? 네, 가정의학과나 내과나 네. 이쪽으로 가시면 네네.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예. 그럼 식욕이 좀 덜 옵니까? 아, 약을. 물론 이제 식욕을 네네. 네. 이렇게 증가시키는 약도 있는데요. 사실은 네네네. 그 부분은 약을 쓰기보다도 네. 내 생활 습관을 좀 교정을 그렇겠죠. 하면 네.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본베스트 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전문의 모시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 받으신 결과 또 염려가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고 또 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요. 위경련이 있어가지고 이경련 약을 오래도록 먹었는데 이경련이 있으면은 전신 경련이 오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요. 그 흔한 소견은 아닙니다. 위경련 오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네. 위경련은 어쨌든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네. 뭐 식사를 하거나 또는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네. 위경련이 와서 그 상복부 쪽이 이게 되게 아프고 누르면 또 더 아프고 딱딱해지면서 네. 굉장히 통증을 유발을 하는데요. 네. 자주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물론 이제 이 위경련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약도 사용을 하지만 네. 평소에 좀 이렇게 운동하시고 평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명상을 한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이래서 좀 스트레스를 좀 낮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위경련 때문에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면 그게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흔한 소견은 아닙니다. 위경련 때문에 전신 경련이 오는 건 아니에요? 네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전신 경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신 경련은 어떻게 나타나죠? 전신이 이도 다다다다다 하고 다리도 달달달달 이렇게 경련이 와요. 그거는 위경련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병원에 가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위경련으로 오는 거라 그래서 위경련 약을 몇 달 먹었는데. 그렇구나. 일단 그거는 진료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지금 이가 떨리는 거를 경련이라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뭐 때문에 이가 떨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지금 신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진료 없이 검사도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진단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거기서 위경련 때문에 이렇게 아리우려가 흔들린다고 의사가 그러던데. 물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응.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흔하진 않은데 응.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떤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까요? 그게 정답이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그 이제 혈액 검사나 안 혈액 그러면 검사. 예, 혈액 검사 기본으로 해봐야 되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뭐 그 신경 쪽의 문제, 뇌 쪽의 문제 이런 것들도 또 없는지 좀 봐야 됩니다. 신경 내. 네. 그럼 어느 병원 어느 과로 가야 돼요? 일단은 뭐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가정의학과나 안 그러면 신경과 이런 쪽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학과. 네. 네. 가정의학과를 가보라고요. 네. 종합병원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네네. 개인 병원보다는 네네. 여러 검사가 좀 필요해 맞습니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르신. 종합병원으로. 네네네. 네, 알았습니다. 아이고, 네. 네. 빨리 좀 검사해서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고혈압인데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통 또 특히 젊으신 분들이 나 지금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고 네. 더군다나 뭐 나 전혀 불편한 거 없는데 왜 먹어야 되느냐 하면서 꺼리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약을 안 먹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은 이제 혈관이 빨리 망가지죠. 그래서 동맥경화, 네. 예, 안 그러면 뭐 동맥류, 그 동맥류라는 게 우리가 뭐 머리에도 잘 나타나지만 머리뿐만 아니라 다른 뭐 큰 혈관 이런 데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동맥류도 잘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 나중에 저희가 좀 늦게 혈압약 안 먹고 와서 보면 심장이 커져 있고 심장이 커져요? 네네. 그 다음에 콩팥. 네. 콩팥도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콩팥도 기능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기 전에 약을 먹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심장이 커지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증 이제 같은 게 또 올 수 있나요? 그럼요. 심부전, 그 다음에 뭐 신부전, 그 다음에 신부전 이런 것들이 와서 나중에 이제 그 심장이 제대로 피를 못 짜주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나중에 보면 막 이렇게 그 콩팥에서 피를 걸러주는 역할이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서 많이 빠지기도 하고 투석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긴 나중에. 한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본베스트 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전문의 모시고 건강검진과 여러 가지 이상 증상에 대해서 함께 상담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성지병원의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